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수공 13번째 교과서 78쪽에서 81쪽까지의 위치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도형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벡터의 한 종류 중에 위치 벡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름 붙은 벡터는 두 가지를 더 배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위 벡터, 그렇지,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0벡터도 있었습니다. 크기가 0,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서 크기도 방향도 모두 없는 그런 벡터를 우리는 0벡터라고 했었는데 오늘 위치 벡터는 어떤 것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래 벡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잠깐만 보면 벡터는 이렇게 시점이 뭐 다 다르고 우리가 벡터 그림 그릴 때 합이나 뭐 차 이런 거 모는 종이 그릴 때 답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벡터는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벡터가 A라고 한다면 얘랑 시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우리는 이 A 벡터와 동일한 벡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점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답이 막 생길 수가 있고 중구난방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시점을 이렇게 O라는 점을 하나의 점 O로 고정된 점으로 딱 정해버릴게요. 그러면 어떤 한 점, 끝나는 점, 종점을 A라고 두면 이 OA 벡터는 딱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고정된 점이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니까 이렇게 뭐 여기저기 시점이 다른 평행한 똑같은 벡터를 만들 수가 없겠죠. 즉 다시 한 정리하면 뭐냐면 시점을 한 점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벡터 OA와 점 A는 1대1 대응을 한다. 즉 하나씩 대응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한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위치 벡터라고 하느냐면 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OA를 우리는 점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딱 고정을 시켜줘버리고 우리가 이 2학년 기하에서 배우는 위치 벡터의 99.99%는 바로 이 시점 O를 좌표 평면의 원점, 어떤 건지 알죠?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에서 원점, 즉 0,0으로 많이 잡습니다. 왜? 5가 주로 의미하는 게 0,0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나중에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들 배울 때도 이 5를 원점으로 잡게 되면 계산이 훨씬 간편해진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편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A점도 B점도 이제 뭐 특별하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점 O라는 점이 예를 들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O라는 점을 시점으로 하고 A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시점을 O로 하고 이거를 B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AB 벡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우리 배웠던 것들이야 뭐냐면 AB 벡터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인데 얘가 결국에는 B 벡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OB 벡터라는 거고요.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OA 벡터 이렇게 뺄 수가 있다. 그래서 AB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 이거 이미 다 했었죠. 벡터의 차에서 뺄셈에서. 자, 그래서 얘를 O를 원점으로 하는 새로운 벡터, 위치 벡터 두 가지의 뺄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선분의 내분점을 위치 벡터로 나타내기라는 건데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작년에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M 대 N을 내분하는 점인데 선분 AB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사실 BA냐 AB냐에 따라 다 다르죠.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면 내분점은 분모에 M 더하기 N이 옵니다. 그쵸? M 더하기 N. 외분점은 M 마이너스 N이 오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AB를 내분하니까 X좌표 AB를 나란히 이렇게 써주고요. 반드시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면 mx2 더하기 nx1이죠. 그 다음에 얘는 y1, y2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크로스. 그러면 my2 더하기 ny1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이거 먼저 쓰냐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먼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m과 n이 모두 다 1일 때니까 결국 두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두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바로 중점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성분의 내분점을 위치 벡터로 표현할 때도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지냐면 이 점의 좌표, 이 x1, x2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해주는 위치 벡터 a, b로 바뀔 뿐입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B라는 선분이 있고요. 그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이 P의 위치 벡터를 요 벡터 P라고 할게요. 그럼 위치 벡터니까 요 시점 O를 하나로 두고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의 위치 벡터가 B점의 위치 벡터가 B니까 이렇게 뒀을 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AB 벡터를 그러면 B-A 벡터라고 할 수 있고요. AP 벡터라고 하는 것은 AP 벡터라고 하는 것은 AB의 전체 분의 M 더하기 N분의 N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OP라는 벡터는 OA에다가 AP를 더하면 되죠. OA 더하기 AP. 그러면 OA 벡터는 A 벡터고 AP 벡터는 위에서 이렇게 더했으니까 얘를 더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뭐냐면 여기 내분점 봐봐요. 내분점도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죠.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 M 대 N인데 자, 요거를 M 대 N으로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는 M 더하기 M분의 요거 곱하기 M 맞나요? 그 다음에 A 벡터 곱하기 N 요거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는 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의 아래쪽에는 뭐가 되냐면 외분점이래요. 외분하는 점 Q의 위치 벡터래요. 그러면 뭐겠어? 중간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밖에 없겠죠. 자, 여기 옆에 조그만하게 중점도 나와 있습니다. 중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두 벡터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 구할 때랑 동일하게 가져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야. 그러면 자, 1대2로 내분하는데 AB를 내분하는 거죠.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적어주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내분점이니까. 그러면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 벡터 더하기 2 곱하기 A 벡터, 즉 3분의 1 B 벡터 더하기 3분의 2 A 벡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3대1로 외분하는 점 Q 가볼게요. 이번에는 3대1로 외분합니다. 마찬가지 AB를.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서 이번에는 외분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3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B 벡터 마이너스 1 곱하기 A 벡터니까 결국 2분의 3B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P와 Q를 각각 AB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학년 때랑 똑같습니다. 1학년 때도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 나서 또 무게중심까지 우리 배웠었거든요.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세 점이 있을 때 이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더라? 그렇지. 다 더해서 X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되고 Y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더라 라는 거죠. 자, 이거 사실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치? 그러니까 BC의 중간점과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G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BC의 요거를 근데 요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점 A와 BC의 중점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밖에서 이렇게 O라는 시점을 해서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라는 각각의 위치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 G라는 놈을 하는 이 오지 벡터, 이 위치 벡터를 ABC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라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그림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M 벡터라는 것, 즉 OM 벡터, 얘를 우리는 점M의 위치 벡터 OM 벡터는 BC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AM을 2대1로 내분한 게 G입니다. 그러니까 AM을 2대1로 뭐 하자?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게 바로 G니까 얘가 2대1로 내분했고 2대1로 내분했습니다. 뭐를? A와 M을.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종이치네요. 종이쳐도 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자리에 여기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똑같아.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평면 좌표에서 구하는 거나 위치 벡터를 그 표현하는 거 또 결국에는 동일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맞냐면 그림과 같이 무게중심이, 그림이 항상 자주 주어주고요.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GA 벡터, GB 벡터, GC 벡터가 0벡터임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즉, 요 단원에서는 위치 벡터를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이 배우면 위치 벡터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요 단원에서만큼은 이렇게 뭐 보이시오, 뭐 증명하시오처럼 서술형 문제에 나올 건덕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거 너무 당연한 말 같아. 얘들아, 무게중심이니까 뭔가 얘랑 다 합하면 뭔가 없어질 것 같죠? 알짜임이 0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죠? 자,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세 점 A, B, C의 각각의 위치 벡터를 지금 없잖아. 그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라고 둘게요. 어떤 가상의 어떤 점이 여기 점 O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벡터 G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라고 우리 방금 예제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인지를 보여라. 근데 문제에서 어떤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냐면 좌변을 열심히 정리를 했더니 우변이 되더라. 이런 방법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GA, GB, GC를 다 더했더니 자, 그러면 좌변 GA 더하기 GB 더하기 GC는 자, GA 아까 우리 배웠어요. O라는 이 위치 벡터를 사용하면 얘를 OA 벡터와 OG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GB는 그렇지 OB-OG 벡터가 되고요. GC는 그렇지 OC-OG 벡터가 되는데 그러면 OA, OB, OC 세 개를 이렇게 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OG를 3번 뺐으니까 3 곱하기 3OG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A, B, C라는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OG 벡터는 G죠. 얘는 요거죠. 요게 바로 OG 벡터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3배를 하면 A, B, C의 합이니까 결국 얘는 0 벡터다. 결국 얘가 우변과 같아지네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성질도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풀기는 편한데 조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왜? 무게중심이니까. 자, 형성평가 문제들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성평가 스텝 1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 C의 위치 벡터니까 얘는 결국 뭐야? OC 벡터가 뭔지 구하라는 뜻이겠죠. OC 벡터. 그랬을 때 그걸 AB를 이용해서 표현하래. 근데 뭐 어려울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OC 벡터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총 동원하자. 잘 모르겠지만 OA 벡터랑 OC 벡터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평행사변의 대각선 결국 OB 벡터가 되겠네요. 따라서 OC 벡터라고 하는 것은 OB 벡터에서 OA 벡터 뺀 거니까 결국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스텝 2의 문제들도 한번 조금씩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OA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M, 그 다음에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N이라고 했을 때 MN 벡터를 AB를 이용해서 표현하래요. 벡터 MN은 자, 우리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시점이 O인 벡터의 뺄셈 OM 벡터와 OM 벡터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OM 벡터는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A라는 벡터의 딱 중점이니까 그렇지 2분의 1 A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OM 벡터도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 AB를 3대1로 내분하는 거잖아. 근데 AB를 3대1로 내분하는데 A 각각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크로스로 곱하면 그렇지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B 벡터 더하기 1 곱하기 A 벡터니까 결국 4분의 3B 벡터 더하기 4분의 1A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야 끝났어. 이 벡터에서 2분의 1A 벡터만 빼주면 MN 벡터를 표현하는 걸로 되겠죠. 자, 오늘은 스텝 3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 3 문제 1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2, 3, 4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요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요거를 만족할 때 네, 아래쪽에 2번 문제도 보면 자 넓이가 36이 삼각형 어쩌고저쩌고 내부의 한 점 P가 이거를 만족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근차근 1번, 2번, 3번 하나씩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문장 요거의 의미부터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떡하지? 마치 근데 이 점 C를 시점 O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많이 보던 아까 그림들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두 배의 이 CA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 맞나요? 더하기 세 배의 CB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 더하기 ODC 벡터라고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서 이 CA 더하기 이 CA 더하기 3CB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2CD, 마이너스 3CD죠. 그럼 마이너스 5CD가 있고요. 요거 잘 보세요. 쌤, CD랑 DC는 한 끗 차이, 부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얘가 0벡터죠. 자, 그럼 넘어가면 따라서 10 곱하기 CD 벡터는 넘어가면 2배의 CA 벡터 더하기 3배의 CB 벡터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될까라는 건데 2랑 3을 더하면 뭐가 되죠? 5가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5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치? 그러면 얘를 나누면 5로 나누면 여기가 2만 남겠죠. 그러면 다시 CD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1이 있고 5분의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뭐라면요? 이 CA 벡터 더하기 3 CB 벡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CA 벡터와 CB 벡터가 있는데 D라는 점은 뭐냐면 2분의 1 딱 중간이래요. 어떤 애냐면 A, B를 요거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대 2로 내분한 점이죠. 왜냐면 그래야 AB 했을 때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3B랑 2A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AB를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한 점이 되겠습니다. 3대 2로 내분한 점의 딱 중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만족을 한대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점 E라는 점이 결국에는 이 AB를 3대 2로 내분하고 이 D라는 점은 CE라는 선분을 1대 1로 내분하는 중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A2 대 2B는 그렇지 3대 2다 라고 둘 수 있고 CD 대 D는 1대 1이다 라고 둘 수 있고 요게 문제로 잘 나옵니다. 요게 2번이랑 굉장히 연관이 높아요. 그러면 또 종이 치네요. 자,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전체 삼각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10이라고 한다면 자, 전체를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 D, C 요 파란색 요 부분은 잘 볼게요. 일단은 요게 3대 2잖아. 그럼 6대 4니까 요만큼이 6이고 요만큼이 4를 가져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6 중에서 1대 1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10대 3이다 요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장 뭐 더하기 내부의 한 점이 어떤 다 더해서 0벡터를 만족한다 요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를 파악을 해서 넓이든 길이든 그것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스텝 3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도 마찬가지. 오늘 뒤쪽 문제보다도 중요한 거는 앞쪽에 거 내용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수공 13번 앞 페이지를 꼼꼼하게 교과서와 영상 통해서 쫙 정리하셔서 사진 댓글 찍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 끝!